일단 스트레스 대처 관련돼서는 우리 주교재 6장에 해당되고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이해, 도대체 대처라는 게 뭔지 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스트레스의 부적응적 대처 그리고 스트레스의 적응적 대처 이렇게 구분져서 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일단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우리 푼다 그러죠. 풀거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자신들은 각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뭐 푸는 방법이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이번 주에 공부하는 적응적인 방법인지 부정적인 방법인지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대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대처, 적응적인 대처의 차이점 그리고 뭐 당연히 적응적인 대처가 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대응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게 좀 부적응적이다라고 한다면 적응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걸로 강구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될 거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결국 스트레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는 건 없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각 개개인마다 사람들마다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 그리고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다. 근데 뭐 문제라고 굳이 한다면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뭐 국사를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 뭐 공부를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대로, 저마다의 방법대로 아마 각자의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이런 얘기를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해 왔을 테니까 그래서 모두 다 다를 텐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효과적일 수 있죠. 아직까지 그 스트레스 관리법을 사용하고 있으면 아마 나름 그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적응적이냐, 그렇죠?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나의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뭐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고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다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토록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우리 건강에 부정적이다. 물론 지난 시간 끝부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아주 그 예외적인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렇게 부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두 개 나온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유 스트레스라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어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다시 부적응을 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그래프를 본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수준이고 생산성인데
저 Y축은 생산성, X축은 스트레스 수준인데 요 정도 수준에 들어가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 스트레스다.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디스트레스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스트레스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건가. 그렇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생활 사건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필요하면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다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결혼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 사건 중에 하나죠. 학교를 졸업하는 거 이런 거 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들인데 이런 거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결국 개개인에게 달렸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내지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대응에 관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심리적인 건강, 주관적 그 안정감, 행복, 그다음에 뭐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처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대처라고 그러는데 뭐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적 용어로는 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 대처라는 말로 계속 통일해서 사용을 할 거고 이 대처라는 거는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유발된 내적, 외적 요구들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개인의 인지적 또는 행동적 노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나 감정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들이겠죠. 이런 거를 관리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대처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처라는 거는 결국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어떤 요구 사항을 우리가 살펴서 필요하면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뭐 충족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뭐 특히 감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 이런 부정의 정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을 대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푼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스트레스의 부적응적인 대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다섯 개네요. 다섯 가지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 부적응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첫 번째는 포기하기, 그렇죠? 첫 번째는 포기하기, 두 번째는 회피하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기, 네 번째는 쾌락 추구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탓하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가지는 부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어떤 게 적응적이고 어떤 게 부적응적이고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갖게 된 것들이라 뭐 굳이 이거를 자기 탓을 한다던가 지금 맨 뒤에 자기 탓하기도 나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기하기를 보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나 몰라. 이걸 또 이제 뭐 다른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철수라 그래, 철수. 그 상황으로부터 물러난다, 철수. 그래서 뭐 인간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인간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것도 철수한다의 일종이 되는 거고 어떤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리는 거.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응적인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기와 관련돼서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쵸. 2주 전에 그 우울증 얘기할 때도 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그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임상심리학자가 이 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그런 현상인데, 이 게장에다가 개를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막 줘요. 그럼 개가 막 괴로워서 막 낑낑거리고 소리도 치고 그 개장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겠죠. 근데 이게 잠가놔서 문을 잠가놔서 개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럼 계속 이제 그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괴로워할 텐데,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나서 몇 번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개장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개한테 전기 충격을 주면 개장 문이 열려 있어서 얼마든지 그 개장에서 전기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전기 충격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할 수 있어도 뭔가를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러고 또 뭐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더 이상 발전이나 성취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몇 년 전에 봤던 그 뭐 다큐 프로그램 같은 거에 보면 대학생인데 서류를 뭐 100군데를 넣었는데 100군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서류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에도 안 하게 돼 버리는,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기력한 행동을 보이는 게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말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그렇죠? 내가 이 통제감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통제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각하는지를 살피고, 그게 정말 맞는 건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기가 부정적인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기가 적응적인 경우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뭐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00m를 아무리 빨리 뛰어도 나는 뭐 15초 이내에 뛸 수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뭐 12초 뛰는 사람이랑 뛰어서 이기려고 하는 거 자체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적응적일 때가 있다. 하지만 잘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을 잘 구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잔다 그러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간혹 그냥 자버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회피하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잠을 자버리거나 뭐 술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부터 조금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 당장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의 정서들, 짜증나고 힘들고 뭐 불안하고 이런 거를 해소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증가되게 되더라. 시험 공부하기 싫은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뭐 음악 듣고 잠깐 딴짓해. 잠깐 자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나요? 공부해야 될 건 그대로 남아 있고 시간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힘든 경험을 했던 적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이제 회피하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적응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쇼핑을 하거나 해서 회피해서 부정의 정서가 어느 정도 완화됐으면, 이 정상적인 그 정서 상태 상황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건데 이 탓하기인 거죠. 표출도 그냥 탓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지는 괜히 짜증나니까 옆에 친구 때린다던가 만만한 사람 때린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 표출하기와 관련돼서는 뭐 좌절 공격성 가설도 있고 우리 예전에 그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했던 욕구가 좌절되면 공격성을 보이고 뭐 그 스트레스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뭐 묻지마 폭력이라던가 묻지마 살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좌절 공격성 가설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면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손실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쾌락 추구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술 마시는 거죠. 술 마시는 거. 에라 모르겠다. 술 먹고 좀 알딸딸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지는 먹는 거. 뭔가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를 막 먹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거나 먹는 거를 하거나 내지는 성행동 같은 걸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매우 부적절한데 이유는 이 중독 때문에 그래요. 중독 때문에. 지금 보면 교재에 중독의 악순환 고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느끼는 정서는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적 정서인데 이 기분이 너무 싫으니까 이 부정의 정서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술을 마신다거나 기분 좋아지게 내지는 성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차지죠. 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역치가 커져서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니까 더 심하게 하게 되고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이제 그 중독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 중에 아마도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게 더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약을 한다던가, 그렇죠? 마약에 중독되게 된다던가, 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탓하는 거. 이거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좀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인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이 네타 운동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건 남 탓을 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 하는 운동인 거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 거는 모든 상황에서 내 탓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죠?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자기 개념 할 때도 공부했었지만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면 우선적으로 자기 탓을 먼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과 원인의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신을 탓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렇죠? 자꾸 이 개인화, 우리 그 심리학 이론 공부할 때 인지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얘기하는 개인화를 자꾸 하면서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저 그 세월호 얘기 들었었죠. 엄마들이 잘못해서 세월호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워낙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애 그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무지 높고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들, 커멘트는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더더욱 비관적으로 예측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으로 악순환 되더라. 또 중요한 거는 자기 가치감이나 자기 존재감이 계속 깎아먹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5가지로 부적응적인 건강하지 못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포기하기, 회피하기,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기, 그다음에 쾌락을 추구하기, 자신의 탓하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난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 해소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이용호라는 분은 스트레스의 효과적 대처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평소에 중요하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어떤 그 좋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방적인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뭐 대표적인 게 자존감을 높이도록 노력한다던가, 그다음에 능력을 개발하는 거,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 자신을 개발하는 거, 자기 개발,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는 거, 의사소통 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놓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평소에 준비를 해 놓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술을 다 익힐 수는 없고 사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잘할 나한테 적합한 방법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끔 평소에 연습을 해놓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하나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이용호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5가지 마음 자세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인간이라면 삶을 살면서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이런 뭐 운명이라던가 팔자라던가 남 탓을 하지 말자.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조절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고, 스트레스를 그리고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자. 큰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잘 해결해 놓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나름의 잠재력도 개발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능력도 있구나 또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스트레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좀 잘 파악해 놓도록 하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도 그 적응적이지 못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보고 이제 이 적응적인 방법으로 고치도록 변화하도록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5가지 마음가짐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적응적 대처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평가 중심적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스트레스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거를 보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평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지. 이거는 비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밝고 아름답고 살아볼 만한 곳이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원래 다들 뭐 다 개인은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힘들면은 도와주지 않고 다 각자 도생인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이런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잘 평가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왕이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평가 중심적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처 전략이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평가 중심적 대처 방법이라는 거고, 아까 마음가짐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아, 짜증나. 또 스트레스 받네? 이러지 말고, 아, 이거 원래 이런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왜곡된 인지라던가 비합리적인 신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 우리 이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의 사건은 다 중립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후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의 정서가 나타나냐 부정의 정서가 나타나냐, 긍정의 행동이 나타나냐 부정의 행동이 나타나냐, 이제 그런 걸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나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를 찾아서 바꾸도록 하자. 그래서 뭐 흑백 논리, 이렇게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라고 구분 짓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과잉일반화하는 거, 그다음에 편견, 그다음에 뭐 한 과목 시험 망쳤는데 이번 학기 망쳤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성급한 결론인데, 이런 것들, 그렇죠? 교수님한테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한 3, 4일 안 왔어요. 그럼 교수님이 나한테 화났나 보다. 내지는 나 무시하나 보다. 이런 것도 다 성급한 결론이죠. 내지는 과잉 확대, 과잉 축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 내 느낌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이 평가 중심적 대처 방법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사고들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그때 얘기했던 게 ABCD 모델이라고 했고, 이제 뭐 우리가 일상에서 뭐 반드시 절대로 완벽하게 뭐뭐 해야만 이렇게 당위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나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세상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세상은 공정해야 돼. 이런 거 뭐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교수는 이래야만 해. 교수는 친절해야 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그다음에 뭐 나는 꼭 뭐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이런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도록 하는 치료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앨리스라는 분이 A, B, C, D, E, F까지 있죠. F 모델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적응적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우리 그 우울, 그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그 정신병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A 프로그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적응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 A 프로그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나의 생각이 나를 활기 있게 하는지. F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렇죠? 부정의 정서, 기분을 좋게 하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비합리적인 거라는 거고, 현실적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적응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좀 재해석하자, 상황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특히 뭐 이런 상황에서는 터널 시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는데, 이제 자신의 시야를 좀 넓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적응적인 방법에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은 문제가 되는 방법 자체를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시험 공부해야 되면 그냥 해치우고, 뭐 마감이 있는 원고를 써서 제출해야 되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숙제 해야 될 거 있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 중심적 대처인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략, 전략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계적 문제 해결 접근법이고, 하나는 이제 시간 관리 방법이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체계적 문제 해결 전략은 그런 이제 세 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좀 명료화하자.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이 뭔지. 그래서 모호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것을 하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문제와 문제로 인한 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할 일들이 정해지면 각각을 어떻게 내가 할 건지에 대한 대안 행동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이걸 하고, 이게 안 되면 세 번째는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계획은 현실적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실행하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그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명료화하자. 대부분은 우리가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둘이 뭉실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작은 것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명료화, 분명하게 기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쪼개놓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 행동을 만든 다음에 그 대안 행동들을 평가해 보라는 거죠. 이게 할 만한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성공 확률이 높고 실행 가능한 것들로 실행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 관리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똑같이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결국 뭐 행복하게 더 살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좀 잘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실시간 강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요한 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인데, 이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중요한 일부터 하는가, 급한 일부터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보통 시간 관리 잘 못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고 자기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뭐 팀장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완벽주의라 그러는데, 일을 꼭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적응적인 대처 방법이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전 수업 시간, 그리고 1학기 때 우리 의사소통론 하면서도 언급을 했던 방법인데, 이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는 대처 양식이다. 그렇죠?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의 정서를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건데, 부정의 정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도 힘들고, 또 무기력 우울한 상태에서는 뭐 에너지가 생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일단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다라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감정을 좀 노출하자. 아까 남 탓하기랑은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탓을 하고 자기가 화나는 걸 막 폭력적으로 뭔가 표출하고 이러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 노출하기는 말이나 글로써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이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자기 뭐 다이어리나 일기장이나 아니면은 뭐 요새 SNS 같은 거 비공개 계정으로 해서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감정을 노출시키자,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글쓰기를 굉장히 권장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명상이에요. 최근에 뭐 많이들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그 스마트폰 앱에 명상 앱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명상 혼자 처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앱들의 도움을 받으면 명상하는데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뭐 명상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네, 뭐 마음이 뭐 깨끗해졌네 이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명상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온갖 잡생각들이 더 떠오르고 온갖 다양한 그 정서들이 더 떠올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 상태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약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명상을 하면서 사실 명상 호흡법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지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서 긴장이 이완되고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데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뭐 쉬운 건 아닌데 스마트폰 앱이 뭐 워낙 요새 잘 나와 있으니까 명상을 좀 꾸준히 하는 것도 이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완 훈련과 심상 훈련이에요. 우리 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했었죠. 그 불안이나 공포증 치료를 위해서 이완 훈련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 보통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되는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이완법을 좀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럴 때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있는데 이완 훈련을 좀 하게 되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심상법이라는 거는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상태 내지는 좋아하는 곳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고 뭐 좋아하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이렇게 쓱 누워서 뭐 하와이안 펀치를 마시는 상상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완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계속 연습해 놓자라는 거죠. 연습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보통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대인관계를 대처하는 방식 중에 그런 용서와 감사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훈련시키고 습관화해 놓으면 훨씬 더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되더라. 특히 부정의 정서를 관리하는 데 도움되더라.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